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로우 모델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질문들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해야 할지 등을 배웠습니다. 단회기로 이루어지는 코칭이라면 그로우의 각 단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다회기라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회기 코칭이 이루어질 때 적용해야 하는 리그로우 코칭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그로우 모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로우 모델 앞에 리 단계가 앞에 추가된 모델입니다. 이때 R은 리뷰, 검토를 의미하고 E는 이벨루에이션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리그로우는 이전 세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며 이후 그로우 단계를 진행하게 되죠. 리 단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그로우는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세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단회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그로우를 다회기에 적용할 때 실제로 계획이 잘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바로 G단계인 이 목표 설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은 이 각 세션이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코칭의 핵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회기 코칭에 적용하면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각 세션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하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즉,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세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코칭 상위 목표가 하루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지키는 나 되기 4점에서 7점으로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어느 한 세션의 하위 목표가 매일 계획을 잘 세우는 법 탐색 및 도출하기로 나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 세션에서 그로우 단계를 진행한 결과 이 실행 계획으로 매일 밤 10시가 되면 내 방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에 다음날 계획을 세울 것이다가 도출되었고, 이를 위해 휴대폰에 이 밤 10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것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 이 코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죠. 다회기는 보통 주 1회로 진행되니까 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고객을 만날 거예요. 자, 고객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 어떤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1번, 한 주 동안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번,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네, 1번 실행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사실 2번을 먼저 이야기했더라도 이 고객은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더라도 말할 거예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 진행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칭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생겨서 못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계획이 잘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고객이 자신이 세웠던 그런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을,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목표 달성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이 고객이 자신과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그 과정에서 이 리 단계의 검토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각 세션을 연결하며 궁극적으로 상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큰 흐름을 가져오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검토와 평가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단계의 핵심은 고객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면 이 잘한 것과 좋았던 것, 그리고 성공 경험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저는 이 질문으로 코칭을 시작하는 편인데요. 이 질문은 생각해보면 조금 특이한 질문입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당신은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해결 중심 코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질문으로서 저도 항상 사용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국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질문을 통해 더욱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하셨던 부분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계획을 잘 실행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실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계획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나요? 만족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획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수정해 보시겠어요? 고객은 코치의 질문을 통해서 이 한 주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성공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 이 자신감이 생기고 목표에 대한 동기 수준도 높아지게 되죠. 또한 이 잘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수정 및 보완하며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계획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즉, 이 리 단계에서 성공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고객이 더 크고 많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 단계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최대 15분에서 20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다른 그로우 단계에 유동적인 시간 변화가 있기는 하겠으나 큰 그림으로 코칭을 바라보면 결국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하는 것보단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리 단계는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그런 틀에 가두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혹은 계획을 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코치가 긍정적인 것에 포인트를 잡고 싶어도 그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계획 자체가 버거웠거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정이나 장애물이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동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무료 코칭인 경우 가능성이 좀 있고 유료 코칭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라도 이 코치는 최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밤 10시가 되면 내 방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에 다음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의 계획을 실행해 보니 7일 중 2일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하는데 이 굳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래도 2번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또한 한 번도 이전에 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던 그런 고객이 2번이나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계획을 2번이나 성공하셨는데 이 성공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계획을 성공했던 날과 다른 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고객의 성공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이 느끼기에 계획이 버거웠다면 이 수정 보완된 계획을 도출할 수 있고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로 인해 계획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 사례처럼
이 작은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두어도 되지만 계획을 잘 못 지킨 것이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지와 격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야근이라든지 감기 몸살에 걸렸다든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행 계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위축감이나 자기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성공만 할 수는 없겠죠.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0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내봐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고객에게 드리곤 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코치의 지지와 격려는 고객으로 하여금 혼자가 아닌 이 코치와 함께 나아감을 인지하게 되며 자기 비난적인 그런 부정적 관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가 그냥 이야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제 이야기가 혹시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같은 그런 질문으로 이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다회기 코칭에서 이 리그로우 모델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토와 평가를 하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칭의 이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후 코칭의 흐름에 대한 강의에서는 이 실제 코칭 시작 전부터 시작, 중간, 종결 단계를 단회기와 다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칭 시작 전 진행하게 되는 코칭 구조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